안녕하세요, 카포입니다. 오늘은 벤츠 17년식 W213 E클래스를 중고 구매한 이후에 내비게이션이나 애플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화면과 연동하여 두루 이용하기 위해서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벤츠의 오류로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오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과 무선 카플레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애플 카플레이가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애플 카플레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자동차 대시보드에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애플의 표준을 말합니다. 2016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하기 시작했고요. 수입 중고차 구매를 고려 중이고 그 중에서도 애플 카플레이 지원 차량을 보시려면 애플 홈페이지에서도 지원 차량이 나오고 있으니 대략적인 참고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수입차 기본 내비게이션은 사용이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도의 업데이트도 유료로 해야 되고 업데이트 주기 또한 매우 느리기 때문에 핀맵이나 카카오 내비 등을 차량 내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제 차는 17년식 E클래스로 카플레이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유선이든 무선이든 애플 카플레이를 온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차주 입장에서는 전차주가 커맨드 업데이트를 받아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 문제가 전기형 모델에는 예외 없이 발생하니까요. 이 점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속도 표기 오류 문제입니다. 이는 차량의 현재 속도를 카플레이는 마일로 인식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0km로 정속 주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카플레이로 연동된 T맵은 80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128km로 달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차주에게 경고합니다. 달리는 내내 과속을 하고 있다고 표기되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10km로 정속 주행 중인데 177km로 달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식이라면 내비상 300km 찍는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차량 내 카플레이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거치해서 내비를 쓴다라고 봐요. 아마도 제 전차주도 그렇게 사용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애플 카플레이가 차주에게 주는 편익은 아주 많은데 왜 업데이트를 안 했냐는 거죠. 제가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니까요. 센터에서는 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업데이트 도중에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는데 다운이 돼서 시스템이 사망하면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원하냐는 식으로 차주에게 겁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소비자가 약 10만원의 돈을 들여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고서야 작업을 한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벤츠 반성해야 됩니다. 사설에서도 커맨드 업데이트를 15만원에 작업해주는 업체도 있는데요. 센터가 10만원 정도 받는 것에 비해서 5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설로 가서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센터는 주말에 예약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기를 한두 달씩 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휴가를 내고 가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빠른 작업과 휴가를 쓰지 않고 작업하려면 5만원을 사설에서 추가 지불하고 15만원에 하는 식인 거죠. 아울러 사설은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해결해준다라고 하니 이건 센터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돈도 안 되는데 작업시간은 3시간 이상 걸리니까 일부러 돌려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예약 시간에 맞춰서 갔지만 5시간 정도 걸려서 처리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휴가를 내고 5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내 돈 주고 받아야 하나 하는 상황도 되게 어처구니 없었는데 일반적인 차주들은 센터가 수리비 200만원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실래요? 하는 말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많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차의 상태를 다시 생각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차주에게 돈 받고 업데이트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출고된 것에 대한 과실을 제조사가 인정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차주들에게 무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커맨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생긴 문제지 차주에게 귀책 사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말이죠. 애플 카플레이를 제 차에서 며칠 써보니까 유선으로는 매번 탈 때마다 선을 연결해줘야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무선 제품을 찾았는데요. 카린키 프로2라는 제품을 먼저 써봤어요. 이 제품은 장점이 많기는 했는데 터치가 되지 않는 제 차의 특성상 불편한 점이 많아서 처분했고요. 아마도 제 차가 터치가 됐었다면 아마 좀 더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곧이어 메이튼 오토 프로를 다시 구매해가지고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써오고 있는데 부팅 속도도 빠르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부팅 속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유선과 무선의 부팅 속도 차이를 한번 보시죠. 유선은 약 12초 정도 소요된 반면 무선은 약 20초에서 21초 정도 걸려서 부팅이 됩니다. 이 시간은 차에 타서 벨트 매고 엔진이 예열될 동안 잠시만 기다리면 되니 크게 불편하진 않았는데요. 유선이 조금 더 빠르다곤 하나 선을 꽂고 거치하는 시간을 따지면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선의 경우 소리가 영상보다 약간 늦은 딜레이 현상이 있는데요. 이는 큰 지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라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불만이 있다면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해서 기어를 후진에 넣으면 후방 카메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부팅 시퀀스를 방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즉 부팅이 되다가 멈춘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해요. 이는 주차 상황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한 번씩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부팅 과정에 후방 카메라로 전환하다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의 오류인지 그것도 아니면 스마트폰 설정의 문제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가끔씩 멈추는 문제만 아니면 90점 이상은 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멈추더라도 선을 뺐다가 꽂아주면 다시 정상 작동하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사용 중에 저와 동일한 문제를 겪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선택한 메이튼 오토 프로는 23년 11월 현재 79,000원에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순정 내비가 아닌 사제 내비를 띄우기 위해서 모듈을 150만원씩 들여서 차량을 뜯고 설치해야 했던 반면에 약 8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가성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써보시길 권하고요. 8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는 제품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카푸였습니다. 감사합니다.